안녕하세요. 경자인의 책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팬데믹 머니입니다. 지휘자님이 추천해 주신 책이고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일단 책이 그림이 많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고요. 예.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읽기 딱 좋은 책이다.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 책에 이제 팬데믹이 이제 코로나 19과 관련된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예측은 사실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아주 일부 있더라고요. 일부 있는데 막연한 두려움을 좀 없애주기 위해서는 적절한 책이 아닌가 싶고요. 대응의 결론도 나와 있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자는 책 읽으면서 어땠어요? 저는 그림이 많아서 생각보다 빨리 읽을 줄 알았는데 이게 곱씹 보면서 읽으니까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방송을 했던 EBS에서 다큐로 방송을 했던 부분이라서 방송을 보고 읽었으면 훨씬 더 도움이 잘 됐겠다. 그러면 이해하는데 훨씬 쉬웠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그게 살짝 아쉬웠고 혹시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방송을 다시 보기를 한번 보고 책을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팬데믹 머니로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EBS가 있습니다. 네. 그걸 한번 보시고 읽어도 근데 그걸 보면 이걸 읽을 필요가 없지 않나? 꾸준히 씹어야 되는 내용이 하는 게 있어가지고 추가됐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실책이 뭐냐? 저는 네.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곱씹게 된 책이었어요. 읽지 않을까? 네,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지금 너무 많이 읽고 있어서 아니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그 주가 많이 빠져가지고 주식 엄청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 자산이 갑자기 줄어버렸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주식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또 오늘 동양성 촬영하는 오늘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또 침공 선언해가지고 참 세상이 복잡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 팬데믹 머니는 총 5개의 목차로 되어 있고요. 인류 최대의 화폐 실험에서부터 마지막 생존 위기의 시그널 이렇게 5개의 목차로 구워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몇 가지 문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39페이지입니다. 가장 단기간에 가장 많은 돈을 찍어내기로 한 것입니다. 팬데믹이 전 세계를 동시에 강타했다는 점에서 이 무제한적 양적 완화 조치는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 세계는 최악의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생계의 벼랑 끝에선 많은 이들이 재정적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장 제품을 팔 수 없었던 기업들도 부도를 면했습니다. 하지만 이 극약 처방에는 당연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교란된 돈의 세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나오면 K자 회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K자라는 게 이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부유층은 더 많이 부유해졌고 가난한 사람은 더 많이 가난해진 부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죠. 양적 완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여러 자산을 매입해 직접 돈을 푸는 것을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양적 완화의 개념이 조금 이해되세요? 어떤 의미인지? 제가 전공의 전공으로 그렇지. 지휘자는 좀 이해돼요? 아니 어쨌든 돈을 많이 푼 거죠. 시중에 돈을 찍어낸 거죠.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 돈은 나에게 안 오고 K자인 저 위로 나갔다는 거잖아요. 양적 완화라는 개념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은행은 이 금리를 조정해서 인플레이션과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데 양적 완화는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한국은행이 직접 삼성전자의 회사채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과 금융기관만 가지고 한국은행이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은행에만 돈을 주는데 은행에서만 돈이 돌고 바깥으로는 돈이 안 나가니까 중앙은행이 삼성전자의 회사채, 그 다음에 LG전자의 회사채를 직접 사서 돈을 풀어주는 이것을 양적 완화라고 하고요. 일본의 양적 완화는 더 심각하죠. 일본은 중앙은행이 주식도 삽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은행이 주식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게 양적 완화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 양적 완화, 즉 기업체의 회사채나 이런 걸 사는 것을 점점점 줄여가는 것을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이게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있으니까. 이 K자형은 올해 들어서 특히 더 심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실 경기가 아파트도 지금 이제 꼬꾸라지고 있다고 하고 당장 미분양이 벌써 이미 경기도 외곽과 지방은 발생했고 서울은 아직 발생을 안 했더라고요. 이 와중에도 반포는 아파트가 또 최고가를 찍었던데. 그 자. 똘똘한 한 채가 거기만 있는 거예요. 역시 아리팍. 다음 읽어주시죠. 양적 완화 결과 돈이 전부 실물 경제가 아닌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며 자산 가격이 팽창했고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맙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할 뿐 돈의 흐름까지 통제하지는 못하니까요. 그렇다면 돈이 실물 경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겠죠. 이는 재정 정책을 통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실물 경제 주체들에게 직접 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훨씬 효율적으로 실물 경제를 끌어올리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돈을 직접 나눠주자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지원금. 지역화폐가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뭐 이런 것들이 정부가 직접 돈을 주는 거죠. 그런 형태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해결책 이걸 이제 제시해 주는데요. 지휘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결국 해결책은 성장입니다. 부채를 한 번에 줄이는 마법은 세상에 없거든요. 자산 가격을 떨어뜨려서 실물 경제와의 괴리를 메우려고 하면 그 대가가 어마어마할 거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그러니까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서 성장을 계속 자극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실물 경제를 끌어올려 부채와의 간격을 줄여나가는 거죠. 뭐 대통령 후보가 성장을 계속 얘기하던데. 이 답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답이기도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매우 적죠. 그죠? 그 경제학을 전공한 그 석사로서 한 말씀 갑자기 해주시죠. 부담스럽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사실 요즘에 그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금리 낮춰주면 당연히 돈 더 풀고 인플레이션 생기고 막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또 있는데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일어나면 복잡해지는 거죠, 정말. 그래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의 그 총재였던 볼컨가 그 친구는 다 필요 없고 인플레이션만 잡겠다고 해서 경기를 한번 굉장히 힘들게 한 적이 있었죠. 하여튼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3.1% 예측하는 것 같은데. 오늘 동영사치는 오늘 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더라고요. 그래서 1.25%. 1.25%를 아까 동결했던 기사를 보기는 했는데 아니 불과 저희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디플레 전쟁 찍은 게. 그래 맞아요. 디플레이션이 올까요? 네. 떨어질까요? 네. 망할까요?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경기는 침체인데 인플레이션은 있고 이런 와, 걱정을 하고 있네요. 무섭다.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라는 거는 뭐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127페이지. 이제 미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또 실제 노동을 통한 임금이나 이를 저축을 통한 일상적인 소득이 아닌 금융자산을 통해 축적한 부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식 투자는 이제 소득의 수단으로 점점 각광받고 있고요.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겁니다. 근데 주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박살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때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아마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맞아. 지금 들어갈 돈이 없는 거지. 그렇죠. 이제는 돈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미 다 끌어모아서 네. 들어갔기 때문에. 네, 오늘 아까 오면서 기사를 보니까 개미들은 다 샀다고. 다 샀어요? 아, 근데 그래? 이렇게 많이 빠진, 아니 진짜 앞자리가 달라졌다니까요. 앞자리가 달라졌어? 수익이 앞자리가? 아니 내 자산의 맨 앞자리가 지금 아. 바뀌어졌어. 근데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지. 전체로 봤으면 그냥 똔똔 같아요. 돈돈 지자는. 저는 아직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했으니까 아직은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똔똔이 될 날이 올지 않았는데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저도 아직은 플러스를 유지하고 똔똔 같은 있습니다. 느낌? 배당주를 해야 돼, 배당주를. 배당주는 잘 안 빠지잖아. 배당주? 맞아요. 배당주, 그나마 리얼티 좀 인컴 빠지고. 이런 거는 잘 안 빠지잖아. 네, 티큐큐. TQQ는 수익이 어때요? 지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엄청 마이너스. 15번 이후로 안 보고 있어요. 계속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수익률을 안 보고 그냥 사고 파는 걸 걸기만 해놔요. 되게 의미 없이 거는 느낌? 난 아예 안 걸어요 요즘. 그래서 그냥 사기만 해요. 무한매수 안 하세요? 해요. 하는데 어차피 안 팔리니까. 어차피 안 팔리니까. 그렇지, 그렇지. 사기만 한다고. 어차피 안 팔려서 저도 가끔 까먹으면 그냥 말고 어차피 안 팔릴 건데. 나는 막 시작하려는 시점에 이런 시장이 와가지고 시작도 못하고. 좋은 건가? 아니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지. 모르겠어요. 난 이럴 때 지금 계속 조금씩 사야 두 되나? 주씩 사고 있는데 와. SOXL은 마이너스 30%. 그다음에 TQQQ는 마이너스 22%입니다. 전 마이너스 15분 이후에 안 보고 있어요. 제 수익률을 그냥 사기만. 잘 알았습니다. 예, 주린이들은 다 지금 박살 났군요. 그렇지요.